안녕하세요. 태평양 인문단의 코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해 12월 1일에 종합회 첫 회를 업로드하면서 라디오를 시작했는데요. 벌써 12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도 벌써 방송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와, 예, 나는 그럴 할 계획이 없었는데, 예. 뭔가 저희, 네, 자축하게도 민망할 정도로 소박한 결과이지만, 아, 그래도 1년 동안 저희 세 사람은 재미나게 떠들면서 녹음하고 방송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을 만들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회에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니 조만간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결과물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할까 합니다. 자, 그럼 태평양 인문단 9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예정대로라면 오늘의 첫 시간은 주사부리였는데요. 저희가 급하게 편성을 조금 바꿨습니다. 오늘도 사랑방 치킨 코너만 연속으로 두 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요즘, 치킨을 좋아하니까, 그죠? 그렇죠. 치킨을 좋아하니까죠. 요즘 영화 서울의 봄이 화제지요. 흥행 속도도 그렇죠. 무섭고 뭐 연일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흐름을 방송에도 좀 바로 적용해 보고자 긴급 편성으로 서울의 봄을 관람하고 세 명이서 리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여 서울의 봄, 한국 영화의 봄인가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분에게 먼저 질문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두 사람 다 서울의 봄 관람하셨죠? 네, 네, 봤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간단하게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영화가 좋았는지, 별로였는지, 혹은 뭐 좋았다면 어떤 점이 좋았고, 별로였다면 어떤 점이 별로였는지 좀 단적으로 좀 말해주세요. 문책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영화가 별로였습니다. 이유는요? 네. 음, 아, 이게 영화 자체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건데, 영화의 만듦새나 이런 배우들의 연기력 이런 거는 당연히 좋았거든요. 음, 근데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실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좀 별로였다 할까? 그러니까 많은 괴리감? 이런 예, 뭐, 예. 결과를, 음, 결과를 알고 보는 거지만, 또 익히 여러 그런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재현됐던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이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마음이 그래서, 불편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 건가요? 그쵸. 그 정말 사리사욕으로 가득 찬 권력욕의 화신이 공백기에 등장을 음, 해서 권력을 찬탈하는 그 짧은 순간,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내려지는 오판들,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들, 물론 이건 연출이 된 거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나라 역사의 80년대 그 어떤 암흑기를 열게 했던 그날 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 자체가 좋았냐, 별로였냐, 이제 이런 말할 때 그 소재 자체가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하고 안타깝게 음, 하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음, 그런 면에서 좀 별로였다는 거지. 네. 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음, 영화가 별로였다는 게 아니라 예, 예. 그 등장하는 몇 명의 어떤 사건 자체가 굉장히 짜증났단 말인 걸로 이해해도 아, 될까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음, 참고 봐야 되는, 알면서도 참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쵸. 예. 원래 이게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좀, 불의를 보면 막 좀 분노하고 그런 감정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영화들도. 근데, 네. 이제는 개인적인 삶이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그렇죠. 모르겠는데, 아.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런 내용들. 예. 그래서 좀, 영화는 좋았지만, 저는 불편하게 봤다. 예, 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하나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그런 불편함도 있었을까요? 이 전두광 캐릭터가 사실 엄청난 학살자잖아요, 이 사람은 사실 예. 따지면. 근데 영화로만 보면 뭔가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보인단 말이죠. 이 학살자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좀 보여지게 된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 같은 것도 같이 있었을까요? 어, 영화 자체를 볼 때는 그런 모습에서는 음, 뭔가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모든 인간이 다 인간적인 그렇죠. 면이 있죠. 그렇죠. 예, 뭐,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물론 그거 인간적인 면 하나만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저질렀던 악행들을 정당화할 수 없는 거니까요. 나중에 이게 저희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여러 인간적인 면이 있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은 적 있거든요. 예. 옛날 예, 분들이 근데 그게 대통령으로서 보여주는 인간적인 면이 그 사람을 권력의 화신이나 많은 사람을 학살한 그런 면을 이제 뭔가 상쇄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걸로 뭐 면피나 이런 걸 줄 수는 없는 그쵸, 거고. 그쵸. 그래서 예, 예. 그런 면은 그렇게, 예, 영화상 보여진 모습에서는 그렇게 음, 와닿지는 않습니다. 바라가 물은 거에 저도 좀 답을 해보자면, 음, 뭐, 그렇게 뭐, 영화상에서 뭐,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욕망에 충실하죠. 그렇죠. 예. 욕망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지, 그게 뭐 어떤 미화를 했다거나, 뭐, 긍정적으로 그려졌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따가도 좀 얘기하겠지만은, 요즘 그 관객들이 보면서, 심박수 챌린지라고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열받았는지, 보기 전과 본 후를 인증하면서 그 체크하는 게 좀 일종의 어떤 밈이자 유행이에요.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세상이 좋아졌어. 심박수도 나 체크하고. 때는 말이야.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하는 건가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같은 걸로 하는 거죠. 예. 어떻게 체크하는 거예요, 아, 대체? 음. 아,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그 전두관 캐릭터를 보고 열받는다는 거니까 그게 음, 뭐 어떤 뭐 미화의 논란이나 그런 여지는 없다고 보고요. 그 뭐 히틀러도 뭐 주변 사람들에게는 뭐 따뜻했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면죄부를 줄 수도 없는 일이고 뭐 그것 때문에 미화된다고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저는 혹시나 이제 일부 사람들에게 전두환이 그 영화 내 안에서 굉장히 리더십 있는 인물로 되게 보여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아존하고 우유부단하고 결정 잘 못하고 뭐 아, 이런데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좋은 인상이 남을까 봐. 그래서는 안 되는 음. 사람이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그 문제칸테도, 문제칸테 좀 추가 질문을 좀 하자면은, 우리 예전에 아바타 할 때 별점을 매겼잖아요. 예. 그렇죠. 별로라고 방금 얘기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 불쾌한 감정 때문에, 10점 아,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참고 견디고 봤으니까 10점 만점에 한 7.5점 정도 주겠습니다. 7.5. 그래도 예, 생각보다는 예. 후하게 좋네요. 예, 예. 예. 아니, 왜냐면 제가 불편했던 거는 그 정도였지. 뭐, 영화 자체는 잘 만들었다. 긴장감 음, 있게. 음. 별점으로 치면은 거기에 더 무게를 줘야죠. 예. 자, 그럼 이번에는, 바라한테 질문할게요. 서울의 봄, 좋았습니까? 별로였습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총평은 재미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일단 전두광의 분장이 절대로 어색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쵸. 이 영화는 끝난다. 그렇죠. 일단 망하는, 전두광이 등장할 때 전두광이 전두광 같지 않으면 이건 이 영화 거기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찰떡같이 잘 어울렸다는 점. 그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잘 어울렸고 그 황정민 씨의 연기가 또 너무나 또 찰떡같이 또 잘 해주었다는 점. 그리고 이태신 장군의 역할을 맡은 뭐 정호성 씨, 시종일관 멋졌고 배우들의 캐스팅이 잘 됐고 그 알맞은 사람에게 알맞은 배역이 갔고 알맞게 연기가 됐으며 이 전개가 그게 전개가 우리가 이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루할 틈이 없이 잘 이어졌다. 그래서 저는 제 음, 총평은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화가 2시간이 좀 넘을 거예요, 러닝 타임이 아마도. 2시간 20분 정도 되죠. 그렇죠. 근데 이 2시간 20분을 끌고 나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한 번이라도 딴 생각이 안 나고 끌고 나가는 거 쉽지 않은데 영화가 전 제 생각에 이 영화가 2시간 20분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이거 음, 2시간 안 짜게 느낌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을 정도로 잘 끌고 갔다. 그런 생각이 음. 들어서 몰입돼서 전 아까 봤네요. 예. 잘 봤고요. 평점 얘기가 나와서 저는 급하게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별 4개하고 4개 반 사이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8점이나 9점 정도네요. 예. 그럼 별로 하면 좀 그러니까 음, 8.8 주겠습니다. 8.8. 그냥 9.0 줄 거예요. 요새 한국 영화 힘든데 내가 뭐라고. 아, 아, 네, 그 그래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후하네요. 네. 알, 후하게 잘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두 분의 소감은 들었고, 저의 그렇죠. 소감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저도 네,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바라는 줄 알겠지만 예전부터 저는 현대사 쪽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12.12에 대해서도 그럭저럭 아는 편이라,
이걸 어떻게 영화적 연출로 표현할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물론 역사가 스프고 결국 누가 이기게 되는지 뻔히 아는 뭐 답답한 상황이죠. 하지만 영화가 굉장히 긴장감 있게 연출된 덕분에 흡입력 있게 끌고 가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았고요. 단지 저는 과연 실제 역사와 허구 사이에서 어느 정도 줄을 잘 탔는지가 그 어떤 영화의 관전 사항이었어요. 예전에도 어떤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 어릴 때 공화국 시리즈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가 2005년에 방영이 됐었죠. 아, 그쵸, 그쵸. 네. 그렇죠. 거기서 12.12의 네네 유명한 짤을 만들어냈던 그게 나오죠. 어떤 거죠? 그냥 명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포스 방금 얘기하는 이제 건가요? 그쵸, 말씀하시려는. 예, 맞습니다. 그 이태신 그 장군의 실제 모델인 장태원 수경사령관이 분노해가지고 반란군들한테 뭐 전차를 끌고 와서 다 뭉개버리겠어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예. 기억납니다. 야, 이 반란그놈의 새끼야! 니네 그 꼼짝하겠어? 내가 지금 전차를 몰고 와서 니놈들을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고 거기서 12.12 사태를 아마 무려 5회인가에 할애해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게 다뤘어요. 예. 그리고 아까 방금도 말했듯이 그에 앞서 10년 앞서서 제4공화국하고 코리아 게이트에서도 12.12 사태를 다뤘습니다. 예. 그렇죠. 12.12 사태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우리는 습득을 했었으나, 그죠? 그쵸. 예. 12.12 군사 반란이라기보다는 12.12 사태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죠. 예. 당시에 그렇게 예. 명명을 했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그 드라마로도 좀 상세하게 접했고, 왠지 모르겠는데 군대에 있을 때 자대에 진중문고인지 뭐 아니면 누가 갖다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속 정우성이 분한 이태신의 실제 모델인 장태환 전 수경사령관의 그 저서가 자대에 있었어요. 어. 그거를 또 읽기도 했어서 이 영화가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좋았습니다. 별점은 10점 만점에 7점이에요. 어. 뭔 개소리야! 뭐죠? 물론 두 사람보다 좀 야박한데 이 사람 뭐죠? 반전인데요? 저는 그 기준이 있어요. 10점 만점 주는 영화는 정말 인생 삶에서 몇 개 없고요. 9점을 주는 건 걸작입니다. 제 기준에서 8점은 걸작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를 8점을 수작. 주는데요. 예, 수작이라고 하죠. 네. 수작 혹은 명작. 근데 이 영화는 8점을 줄까 고민하다가 1점을 깎은 거예요. 아니, 네. 저기, 예. 코벨은 점오도 없나요? 점으로 따진다면 한 7.5 정도 주겠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저랑 여태까지, 같네요. 여태까지 영화 리뷰 한 것 중에서 점수가 제일 낮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칭찬은 다 아니요. 해놓고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깎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금 네. 앞서서 그 설명한 이유와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몇몇 인물을 제외하고 실명을 조금 비틀은 가명을 내세우죠. 그렇죠. 뭐 전두환은 전두광으로, 장태환은 이태신으로 그렇게 비튼 가명을 내세우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뭐 좀 추가 설명을 하자면은 12.6 사태를 다룬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네. 남산의 부장보다 훨씬 오래전에 나온 영화였죠. 그렇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유족이 고소를 해서 영화사가 한참 동안 그 송사에 휘말려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 뒤로 이런 현대사 베이스의 실화 베이스의 영화들은 이런 논쟁을 피하고자 이름을 조금씩 비틀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게 어떤 관례라고 하죠. 그건 네. 줄 알았어요. 일부러 이름을 다르게 해서 실제 역사와 똑같이 가지는 않는다라고 이걸 암시해 주는 줄 알았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그런 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숨은 이야기가 어쨌든 있었네요. 그 전 영화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의 음. 사정도 있고 서사 내적으로는 말씀하신 그런 바라가 얘기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 막판에 신군부 인사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딱 클로즈 하면서 그 인물의 그 이후의 행적을 보여주죠. 네. 당연히 실제 인물의 행적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그 실제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 배우들 면면을 띄워주면서 가짜 이름다 하면서 실제 행적이 나오다 보니까 김이 새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오공화국을 좀 언급했었는데 이런 연출은 오공화국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했었습니다. 물론 그 드라마는 해당 인물의 실제 사진을 띄웠고 실명을 사용해서 실제 행적을 보여줬죠. 개인적으로는 그 오공화국을 보면서 그렇게 인상 깊게 봤던 입장으로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12 당일에 집중하려는 의도라고는 해도 신군부가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이나 동기가 너무 간단하게 쫙쫙쫙 훑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실제 역사고 아까 말한 그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섣불리 추측 및 가공하는 게 조심스러워서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따 언급하겠지만 결말 부분에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한 부분이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란의 동기도 좀 더 빌드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같은 게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3시간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차피 알려진 내용들이고, 예. 그래서 좀 그런 그렇죠. 부분은 삭제를 좀 굳이 안 그렇죠. 넣어도 충분히 맞죠. 영화적인 짜임새나 이런, 물론 저도 그런 생각 안 한 거 아니거든요. 왜 전두환이라는 인물을 실제 인물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두광이라는 인물이 저렇게 뭔가 약간 광적이라는 표현이 생각날 정도로 권력을 쥐려고 하는가, 왜 저렇게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지 좀 설명이 됐으면 좀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굳이 또 없어도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뭐,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봤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예. 음. 뭐 저도 충분히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말한 대로. 하지만 그 어떤 이미 영화적 상상력이 발휘된 어떤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좀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아쉬움이라기보단 여담인데요. 그 제목이 서울의 봄이잖아요. 그 서울의 봄이란 용어가 원래는 그 11월 이후부터 그 네. 다음에 5.17 비상계엄 확대와 5.18까지 어떤 민주화에 대한 어떤 국민적 열망이 높았던 그 7개월 동안을 가리키는 용어죠. 그 영화는 그 과정이라기보다는 12.12 반란 쿠데타 그 자체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지라서 약간 좀 어색한 감이 있는 게 좀 사실이에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12.12 그 친군부 집권이 서울의 봄을 좌절하게 한 원인이자 시발점이니까 어떤 맥락으로 그랬는지 이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완전히 좀 일치하지는 않아서 약간 좀 아쉽다까지 아니지만 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저는 그래도 12.12보다 서울의 봄이란 제목이 더 좋을 것 같아요. 12.12에서 주는 딱딱함에서 지금 이게 사실 지금 우리 얘기하겠지만 젊은 관객층들이 많은데, 이 젊은 관객층들이 12.12라는 단어를 정면적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뭔가 알 수 없는, 뭐랄까요? 좀 무거움과 딱딱함이 있을 거에 반해서 서울의 봄은 그런 거를 좀 없애준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봄이 제목은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물론 영화는 그 다날 거의 당일만 보여줬으니까 사실 뭐 다른 날도 보여줬지만 봄은 전혀 안 왔죠. 봄 얘기가 거의 없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제목은 저는 괜찮았다 생각이 들어요. 문학적이죠.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제목이죠. 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갈게요. 말씀드렸듯이 영화의 그 흥행세가 좀 무섭습니다. 지금 녹음일 기준 전날까지의 박스 오피스가 57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600만 명 넘어서 700만 명 근처까지 가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요. 뭐 이전 1000만 돌파 영화들의 흥행 추이와 비교해서 뭐 1000만 돌파할 거라는 말도 나와요. 그럼 각자 영화 최종 흥행 성적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각자 저는- 예상하는 관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빠르게 답변하고 빠르게 빠지겠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800만 정도는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1000만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충해서 900만 예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저는 800만 정도 갈 것 같습니다. 7, 800. 약간 그 언저리. 뭐 1000만 뭐는 쉽지 않잖아요, 보통. 쉽지 않죠. 네. 아무튼 7, 800만? 네. 코벨은 어떤가요? 저도 뭐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턱걸이로 1000만을 넘거나 음, 900 후반대에서 멈출 것 같아요. 음, 초기 흥행 총신호를 볼 때만 해도 맥시멈 한 7, 800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아까 말했듯이 오늘 박스오피스 수치 얘기했잖아요. 그걸 넘는 건 뭐 이미 기정사실인 것 같고 1000만 넘느냐 안 넘느냐가 어떤 관점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마땅한 경쟁 상대가 있나요? 없죠. 지금 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상승 요인이잖아요. 음, 왜냐하면 좀 나폴레옹이 지금 개봉을 했을까요? 나폴레옹이 조금 했습니다. 이제 했습니다. 개봉했습니다. 조금 대작이고 대작이지만은 흥행 성적은 형편없죠. 그래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군요. 막 별론가 보네요. 아니, 물론 뭐 흥행 성적이랑 상관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나 뭔가 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았는데 연말에 지금. 노량이 기다리고 있죠. 노량이 하나 있구나. 근데 네. 노량이 나와도 좀 당분간 한 최소 몇 주간은 그래도 같이 묻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노량이 12월 20일 개봉 예정인데요. 그 전까지는 뭐 대적 상대가 없죠. 근데 만약에 노량이
그쵸? 노량이 진짜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노량이 만약에 흥행을 한다면 서울에 보면 천만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전까지는 아마 뭐 1,000만까지 가기 위한 뭐 유의미한 뭐 관객 수는 충분히 달성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낙폭이 어느 정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3주차 영화다 보니까 뭐 충분히 뭐 700만 가는 건 기정사실이고, 노량 죽음의 바다가 개봉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경쟁 상대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말까지 턱걸이로 1,000만을 가거나 900만 후반대에서 마무리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올해 서울의 범위 1,000만을 달성했을 때 올해 1,000만 영화는 2편인가요? 그렇죠. 한국 영화는? 그렇죠. 만약에 그 서울의 봄이 달성을 하면 2편인 거죠. 범죄의 도시 음. 3와 서울의 범위죠. 네. 외화는 있었나요? 없었죠. 외화는 아바타는 작년에 개봉한 아.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없는 거죠. 어, 그 제가 이렇게 예상한 이유 근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범죄도시 3의 최종 성적이 1,068만 명이었습니다. 예. 네, 범도 3는 초반 기세가 이거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어요. 근데 갈수록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서울에 보면 낙폭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 2주차 주말에 1주차 주말보다 더 그 관객 수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단순 비교는 좀 힘들지만 범죄도시 3의 최종 성적과 비교해 봤을 때 서울의 봄이 1,068 넘어서 월등하게 넘어설 것 같지는 않고요. 그와 비슷하거나 약간 못 미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미래에서 온 코벨입니다. 저희가 추정한 이 관객 목표는 지난주 정도에 저희가 녹음할 때 예상 수치였는데요. 업로드 날인 12월 20일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틀 전인 18일에 이미 900만 관객을 돌파했고요. 전날인 19일까지의 기록을 보면 921만 명을 기록 중입니다. 앞서 문잭은 700에서 800만, 발화는 900만을 예상했는데요. 이미 두 사람의 예상은 빗나갔고요. 저는 900만 후반이거나 1,000만을 턱걸이로 넘을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요. 노량 죽음의 바다가 오늘 개봉하지만 이미 900만을 넘겼기 때문에 이 정도 추세라면 1,000만을 넘기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객 수가 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크리스마스 연휴가 3일 정도 있고 연말도 있다 보니 1,000만 영화에 등극하는 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과연 이제 최종 수치가 과연 어느 정도일지가 궁금해집니다. 과연 올해 최고 흥행작인 범죄도시 3의 1,068만 명을 넘어서 올해 최고 흥행작이 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서울의 봄의 이 흥행 정말 무섭네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청취자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상 잠시 미래에서 날아온 코벨이었습니다.